From another school? Ну и понятно. Bayat, yeah, I hear it would be a safe. 제가 뭐 이 사람들의 슬픔과 어려움, 의지를 전달해 주는 것 외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안 좋기도 했고, 하지만 그런 도움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도움이고, 이 사람들이 외신들에게 힘든 상황임에도 인터뷰에 응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가서 취재를 시작한 게 3월 1일부터였고요. 루마니아 시레트라는 곳인데 체르니우치랑 국경을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우크라이나 도시하고 맞닿아 있는 곳이다 보니까 유럽의 구호 물품이 그 지역을 통해서 육로로 전달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피난민들 취재를 하면서 그쪽 상황을 간접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넘어갈 때 거기 우크라이나에 있는 부주지사가 와서 감사 인사를 표하러 인터뷰로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죠. 피난민들 뿐만 아니라 저렇게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왔다가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왕래가 가능한 곳이라면 우리 언론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시도를 해보자라는 저희 취재진끼리 공감대가 있었는데, 한국은 굉장히 강력한 여권법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가장 주요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취재가 가능한가라는 것을 전쟁 발발 이후에 꾸준히 문의를 했었는데, 정부가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놨고 현재 있는 교민들도 빠져나오라고 하고 교민들의 재입국도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도 허락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만나고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넘어오는 피난민들을 얘기했을 때 제가 시도를 하는 시점에는 안정적으로 좀 이동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체르니우치 그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한테 우리가 정부 허가를 받게 되면 당신 지역에 가서 취재를 하고 싶다,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들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외교부에 제가 현지에서 취재를 해보니 상황이 이렇더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했고 안정적으로 취재를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 요청을 했고, 정부가 처음으로 언론인에 대해서 예외적 여권 허가를 내주기로 결정해 나서 SBS가 처음으로 그 루트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우크라이나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 체르니우치입니다. 우크라이나 취재 계획과 경로를 정부에 전달한 지 약 보름 만에 어제 대한민국 대사관 임시사무소가 있는 이 지역에 안에 최대 2박 3일 동안 취재를 진행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받아 전쟁 발발 후 한국 언론으론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밟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 오니까 그 들어가기 전에도 들어가 있는 중간에도 계속 회사분들이나 혹은 뭐 주변의 지인분들이 많이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미사일 공습의 위험은 우크라이나 어디나 피할 수 없는 거지만 지상군이 들어와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가서 느낀 감정은 공포라기보다는 좀 슬픔에 가까웠어요. 전쟁 중인 사람들 곁에서 느끼는 슬픔? 그 사람들의 되게 힘들고 고단하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가족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느끼는 불안이었지, 내가 위험하다라든가 우리 취재진이 막 위험하다든가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국경을 넘어서 첫날 만났던 사람 중에는 만삭의 아내와 함께 체르니우치로 피난을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부는 하르키우라고 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고,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러시아군이 아주 미사일 공격을 강하게 가하고 있는 곳이고, 그 주변까지 그 지상군이 교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피난을 온 부부였는데 그 부부 둘 다 체르니우치는 연고가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만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판단되는 거기로 피난을 와 있었는데 남편이 젊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입영 통지서가 날라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삭이 아내를 낯선 도시에 남겨두고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했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뭐 사진이라든가 자료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담담하게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만삭이 아내를 홀로 남겨둬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울음을 터뜨렸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또 우크라이나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제가 군인분을 인터뷰했었는데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바쁜 와중에 와서 인터뷰에 응해줬고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먼 나라에서 온 기자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취재에 임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힘든 시기에 라고 했을 때 자신들의 의지를 알리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이 사람들의 슬픔과 어려움, 의지를 전달해 주는 것 외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안 좋기도 했고 하지만 그런 도움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도움이고 이 사람들이 외신들에게 힘든 상황임에도 인터뷰에 응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기자로서도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루마니아 국경 마을의 한 가정집. 아이들이 왁자지껄 취재진을 반깁니다. 집주인 발레리아 씨는 갈 곳 없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엄마들과 자녀를 위해 집의 빈 방을 기꺼이 내줬습니다. 리비아 씨가 혼자 지내던 이 집은 우크라이나 피난민 4가족 15명을 위한 임시 쉼터가 됐습니다. 돌진한 아들을 안고 힘겹게 국경을 넘은 엄마가 지친 마음을 쉬어가고 남편과 성인이 된 2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온 엄마도 13살, 16살 아들과 함께 이곳에서 잠시 숨을 돌립니다. 전쟁의 혹독함도 사람들 사이 사랑과 온기까지 앗아가진 못했습니다. 피난민 가족들을 임시로 혹은 일정 기간 숙박하게 해주고 머물게 해주는 여러 가정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루마니아어와 우크라이나어는 통하지 않아요. 번역 앱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 전쟁 중인 사람이 힘들지 내가 뭐가 힘드냐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전쟁이 나서 괴롭지만 전쟁이 난 게 너무 슬프지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간성에 부정적이고 아주 잔인한 그런 면을 보여주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이면에서는 여전히 우리 인간의 좋은 면 그리고 인류의 가치들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전쟁 지역과 그 주변의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전쟁이긴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전쟁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혹은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떤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이 무뎌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목소리가 덮이고 지워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예 어딘가로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담은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바라건대 전쟁이 끝나고 다시 복구하고 재건하고 평화를 찾은 우크라이나에 가서 다시 그 사람들의 얘기를 취재하고 싶다라는 강한 바람이 있고요. 그때까지
저의 취재원이었던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기자로서 책임감을 놓지 않고 당신들의 목소리, 당신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그 얘기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파리 특파원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계속 예의주시할 거고요.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